자,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의혹이 계속 나오죠. 계속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자, 당시 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대표로 당선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당시에 송영길 캠프에 있던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돈 봉투를 건넸다, 마련했다 하는 사람들 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프랑스 파리에 방문 교수로 가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이 모든 사태에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아하.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감시하고 감독하지 못한 본인의 책임, 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라고는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은 지금 수사선상에 오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황을 잘 모르겠다 말을 아꼈습니다. 이 보좌관으로부터도 돈봉투 관련된 일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단 변호사.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는 이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어요. 민지숙 기자 설명 들어보면. 그런데 최근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돈 봉투 관련해서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위해서 돈 봉투를 준비한 것이 맞다라고 어허. 검찰 조사에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자백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그 대화 내용의 전후 맥락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대화의 당사자니까 네.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로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아하. 둘 사이 얘기를 할 때 성씨만 갖고 예를 들면 김 씨 이렇게 성씨만 갖고 얘기한 사람이 사실은 누구이다라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는 얘기들이 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돈 봉투를 준비했을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동기와 관련되어서는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한 전당대회를 돕기 위한 그 정도의 측근이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이 보궐선거 출마를 했는데 네. 이때에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 46명이 이 부총장에게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후보자들보다는 10명 정도가 더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후원을 했다. 현역 의원들이요? 현역 의원들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이정근 전 부총장을 챙길 정도로 상당히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측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 여기에서 이제 신정현 의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전당대회를 위해 돈 봉투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정말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까요? 어허. 예. 가슴 아픈 사실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 이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정황들이 녹취 파일을 통해서 공개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해야 합니다. 그 돈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결을 통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분명히 국민 앞에 사죄를 드린다라는 점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당시 시점으로 좀 돌아간다면 그 당시 시점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심판을 앞두고 치러졌던 전당대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과 부산의 선거를 전패했죠. 네. 그래서 당을 개혁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새로운 정당으로 혁신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제 외치던 그 지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아마 이 선거를 치렀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모의하고 개입했던 것들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있었던 이제 다양한 이정근 씨를 비롯한 당내 여러 사람들의 어떤 정황이 녹취로 드러난 것 정도이지 이것을 송영길 대표가 고의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러면은 캠프 활동하실 때 몰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 지점까지는 아마 몰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번 의혹이요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그 안에 있던 녹음 파일이 발견이 돼서 불거지게 될 거거든요. 그 안에 보면 지금 지목이 되죠.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직접 통화한 이 녹취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혁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내가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우리 승재현 의원, 이 녹취에 대해서 어제 윤관석 의원은 다른 장소에 다른 취지로 얘기를 한 거다. 이거 돈봉투와 관련 없는 얘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이전에 있던 상황들이 또 공개가 됐다면서요. 뭐 사실 JTBC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하고 말씀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숨겨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당사자는 몰라요. 당사자가 혹시 그 순간순간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뒤에 있는 녹취가 계속 나오다 보면 이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녹취록 내용 들으면 그 이정건 사무부총장하고 여러 송영길 캠프에 있던 사람 그리고 방금 나왔던 의원들의 이야기가 사실 돈 봉투를 전달하지 않는 의사의 말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저 녹취록을 보고 아니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녹취록을 보고 분명히 그거는 돈 봉투와 관계되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설명을 하시거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제가 준비했는 그 녹취록 내용들이 다 있는데 앞에 지금 녹취록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녹취록 내용을 들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승재현 의원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녹취록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죠.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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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근데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뭐- 나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서 줘. 우리 또 팀에 와서 또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 아니 뭐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런 거나 서포트나 해야지. 신정현 의원, 지금 우리가 녹취를 들었는데 예. 돈이란 말도 나오고요. 수금이란 말도 나오고요. 5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도 나오고 거기에 삐삐삐 처리했지만 이름들도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이름들 추가적인 수사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추가적인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하.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당내 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연루되었던 당사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달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 박희태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14년이 지나서 현재까지 민주당이 쇄신하고 혁신한다고 외쳤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구태스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수사를 검찰이 진행하되 당 차원에서의 철저한 감사, 내부적 감사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승재현 의원. 그러면 이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 정말 박빙승부 끝에 대표가 됐잖아요. 그 당시 아마 0.59% 정도로 아마 박빙의 승부가 되었을 거예요. 거의 뭐 지금 우리가 보는 대선하고 거의 유사할 정도 진짜 1%가 안 되는 0.5%의 싸움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급한 거 아니냐. 사실 그 전화가 나오는 게 그 당원 대표 선거는 5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4월 말쯤에 굉장히 급격하게 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당원, 국민 여론조사, 권리 당원, 대의원 이런 거 다 합쳐서 하는데 그 즈음에 전화가 올라갔다는 입장은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정말 절치부심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아니었느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원께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굉장히 박빙의 승부였다. 그리고 그 박빙의 승부를 브레이크스루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은 캠프 전체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이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지숙 기자,
이런 상황 때문에 검찰도 이때 돈봉투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인 액수와 뭐 정황이 다 담겨 있는데요. 네. 검찰은 캠프 관계자 총 9명이 가담을 해서 총 9,400만 원을 뿌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6천만 원, 300만 원씩 봉투 10개에 담겨서 2차례에 걸쳐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윤관석 의원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또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용으로는 50만 원씩 30개의 봉투가 준비가 됐고 실제 받아간 인원은 17명 정도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 캠프 사무실 상황실장에게도 돈 봉투가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50만 원씩 총 40개에 달합니다. 다만 검찰은 이 돈을 받은 의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영장에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 봉투가 수십 개 나왔다라는 정황이 적힌 만큼 이 돈 봉투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됐다면 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이 한꺼번에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번 돈봉투 의혹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좀 곤혹스럽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옆에서는 지금 검찰 조사의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포렌식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은 녹음 파일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고 뭐 기획된 수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 보입니다. 다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걸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검찰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프랑스에 가 있죠.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이정근 전 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정근이 그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뭐 전달했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군색하지 않나. 군색하지 않나. 예. 그렇게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자, 신정현 전 의원. 자,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그 신 전 의원이 듣는 분위기는? 방금 뭐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들처럼 분명히 검찰의 어떤 수사 시점에 대한 문제 지적은 분명히 나옵니다. 앞서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장이라도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진행을 했다가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96일 동안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 당시 체포동의안은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개입, 정치적 수사라는 어떤 비판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9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검찰을 되돌아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일 관계 속에 굴욕 외교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도청, 감청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해명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한 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또 지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이 시점에서 이것들을 터뜨려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담희 변호사.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종용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 귀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들으셨지만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오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민주당 내에서는 방탄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 리스크도 있는데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전당대회에서도 또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으면 민주당에게 타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의원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다만 현재 뭐 예를 들면 지도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아직 당의 공식적인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송 전 대표는 예정대로 올해 7월에 귀국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검찰의 수사의 칼끝이 송 전 대표를 향해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런 귀국이라든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볼 것이다. 자,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 휴대폰 속에 파일이 3만 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 자, 이 녹취 파일 3만 개 과연 어떤 파장을 더 일으킬지 아니면 여기서 스톱을 할지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